데이터닷컴 백엔드 4팀에서 진단, 예약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바 개발자로서 안정적인 아키텍처와 성능 최적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차입니다. 제목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객체 매핑, 그 중에서도 저희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맵스트럭트에 관해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객체 매핑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여러 방법들, 또 그 방법들의 장단점과 맵스트럭트의 이모저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매핑이란 서로 다른 객체가 있을 때 각 속성의 값을 복사해주는 행위입니다. 프로그래밍 측면에서 매핑은 키를 기반으로 값을 연결해준다 정도로 정의가 되는데, 이때 속성, 즉 필드가 키가 되고 해당 필드에 선언된 값을 타겟 객체에게 복사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객체 매핑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객체 매핑은 객체 의존도를 분리해줍니다. 여러 클래스 간의 데이터가 이동할 때 하나의 인스턴스로 이루어진 데이터만이 이동한다면 클래스끼리 서로 의존성이 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수정하기가 까다로워지고 유지 보수 효율도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문 엔티티가 존재할 때 어디서나 해당 객체의 상태값이 변경되면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매핑을 했을 때 객체는 깊은 복사가 되므로 두 객체는 각각 인스턴스화가 됩니다. 이런 객체 의존도 분리는 객체의 불변성이 보장되어야 할 경우, 그리고 특정 서비스나 비즈니스 상황에서만 변경 가능하게끔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뒤에 잠시 설명드릴 멀티모듈 환경에서도 각 레이어 간의 의존도를 분리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엔카의 개발자들은 기존에도 여러가지 객체 매핑을 사용해 왔습니다. 가장 원초적인 방법인 수동 매핑부터 모델 매퍼와 같은 라이브러리 또한 사용해 왔죠. 장단점은 존재하지만 위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부분에서 고도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민하였을까요? 저희는 MSA를 지향하여 API로 전환해온 지는 오래되었지만 지난 19년을 기점으로 많은 레거시 프로젝트를 차세대하는 캐논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차량, 상품, 주문, 결제, 적용 등 주요 서비스부터 진단, 성능과 같은 비즈니스 서비스까지 순차적으로 개선해 왔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멀티모듈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내부로는 애플리케이션 모듈, 내부 모듈, 도메인 모듈, 공통 모듈을 나눠서 관리하게 되고 외부 통신을 하는 독립 모듈을 두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로우는 그림과 같이 보시면 사용자는 시스템의 목적에 의해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요청을 받아 필요한 데이터가 DB에 있다면 내부 모듈을 거쳐서 도메인 모듈을 통해 DB 조회를 하게 되고, 외부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독립 모듈을 통해 외부 API를 조회하여 사용자에게 응답해 줍니다. 이러한 멀티모듈 구조에서 모듈 간의 데이터를 옮길 때 사용되는 것이 객체 매핑입니다. 독립된 모듈의 집합인 멀티모듈에서 객체 매핑은 필수적이고, 또한 싱글 모듈 프로젝트보다 월등히 매핑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객체 매핑의 고도화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고도화에 대해 고민하면서 저희는 객체 매핑 방법에 관해 처음부터 체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객체 매핑의 방법들과 각 장단점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터, 빌더와 같은 수동 변환 방법입니다. 백엔드 개발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친숙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set 메소드나 빌더 패턴을 사용하여 객체를 매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여러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작성하다 보면 의도치 않는 휴먼 에러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는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개발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오래 걸리는 만큼 생산성이 저하됩니다. 또한 매핑하는 부분이 비즈니스에 섞이게 되어 유지보수가 쉽지 않습니다. 똑같은 매핑하는 부분이 여러 비즈니스에 필요할 경우 반복되거나 중복된 코드가 발생할 여지가 많아지게 됩니다. 개선 전 서버에서 사용하던 객체 매핑 코드입니다. 필드 값이 다양해지고 많아질수록 보기도 작성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객체 내부에 매핑 메소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보통 생성자나 업으로 명명하여 메소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전 방법의 단점이 어느 정도 해소된 모습이 보입니다.
비즈니스 코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 간결해지고 스트림을 활용하여 리스트 형태의 데이터를 매핑하는 데 용이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동으로 구현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델 매퍼 라이브러리입니다. 저희가 앱스트럭트를 적용하기 전 API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던 객체 매핑 라이브러리인데요. 이전 두 방법의 수동 구현이라는 단점은 사라졌지만 실제로 호출하기 전까지는 오류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커스텀하기도 쉽지 않죠. 마지막으로 저희 팀에서 프로젝트를 개선하고 신규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사용하고 있는 맵스트럭트입니다. 맵스트럭트는 객체 조합, 변경 등의 커스텀을 제외하고는 단순 매핑 시 수동 구현이 없습니다. 단순히 인터페이스만 정의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매핑에 드는 개발 리소스를 줄여주고 파일로 떨궈지는 구현체만 확인하면 됩니다. 또한 컴파일 단계에서 매핑 오류를 잡아주기 때문에 안전성이 상당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소개는 다음 장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맵스트럭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로 시작하려 합니다. 맵스트럭트 가이드에는 맵스트럭트란 빈 매핑 클래스 생성을 위한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맵스트럭트의 장점에 대해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 컴파일 시간에 오류를 체크합니다. 빌드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매핑되었는지, 어떤 속성 값이 매핑이 안 되었는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구현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두 번째, 맵스트럭트는 리플렉션 방식으로 매핑하는 것이 아닌 일반 자바 메소드를 호출하여 안전하고 성능이 우수합니다. 예를 들어 모델 매퍼 라이브러리와의 성능 차이를 보시면 단일 객체 매핑은 큰 차이가 없지만 리스트 매핑 같은 경우엔 속도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객체 조합, 변경 등의 커스텀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맵스트럭트의 정의와 장점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엔카에서 사용하는 맵스트럭트 기능을 예제를 통해 유형별로 소개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프로젝트는 스프링버트 2 버전 그리고 자바 11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그래들의 맵스트럭트를 추가합니다. 또한 롬복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맵스트럭트와 중복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 바인딩 설정을 추가해줘야 합니다. 그래들에는 이런 식으로 추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맵스트럭트에 대해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핑 클래스 생성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작성합니다. 어노테이션 매퍼를 통해 스프링이 해당 인터페이스로 매핑 클래스를 생성할 것인지 아닌지 스캔해 주도록 어노테이션을 작성해 줍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기본 매핑입니다. 기본 매핑을 통해 맵스트럭트를 사용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기본 매핑은 속성, 즉 필드명이 같은 객체 간의 매핑을 지원합니다. 이 객체들의 매핑을 진행할 텐데 먼저 각 객체의 롬복으로 게터와 빌더를 선언해 줬습니다. 맵스트럭트는 타겟 객체의 메소드를 활용해 구현체를 만듭니다. 지금은 빌더로 작성을 했지만 세터나 생성자를 선언하시면 세터나 생성자로 구현체를 만듭니다. 인터페이스에는 올드북을 파라미터로 뉴북을 응답값으로 두는 추상 메소드를 작성합니다. 빌드를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를 생성해 줍니다. src 폴더 하위에 있는 generated 폴더에 구현체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매핑 객체들의 선언된 어노테이션 또는 메소드에 따라 매핑 작업을 해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로 세터, 빌더와 같은 메소드가 선언되어 있지 않다면 이렇게 빈 객체로 리턴을 해주어 매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필드명이 다른 객체 매핑입니다. 특히 외부 통신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공공기관 등의 API로 외부 통신을 할 땐 약오로 필드명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독성과 네이밍 컨벤션을 위해 내부 필드명으로 매핑하기 용이합니다. 메소드에 매핑 어노테이션을 선언해 주어 타겟과 소스로 필드명을 작성해주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세 번째는 리스트 매핑입니다. 리스트 매핑은 단일 객체 매핑 메소드를 따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구현체를 보시게 되면 리스트에서 단일 객체 매핑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 객체 매핑입니다.
위의 그림처럼 두 개의 소스 객체를 하나의 타겟 객체로 객체 매핑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필드명이 겹치지 않고 소스 객체들과 타겟 객체가 필드명이 일치한다면 별다른 어노테이션을 추가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스 객체의 필드명이 겹치거나 직접 매핑을 해주고 싶은 경우에는 매핑 어노테이션을 추가하여 매핑에 관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현체입니다. 올드북과 인포메이션 두 소스 객체가 뉴북에 정상적으로 매핑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중 객체 매핑은 여러 객체를 조합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뒤에 나올 커스텀 매핑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더 강력한 기능이 됩니다. 이번엔 약간 심화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핑을 하다보면 디폴트 값을 지정해 줄 필요가 있거나 비즈니스상 대체 값을 넣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매핑 어노테이션의 익스프레션, 디폴트 익스프레션, 그리고 디폴트 밸류입니다. 디폴트 밸류는 매핑할 소스 객체의 값이 널일 경우 디폴트 값을 지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익스프레션은 소스 객체의 값과는 무관하게 매핑 값을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용합니다. 자바 언어를 사용해 별도의 커스텀도 가능합니다. 디폴트 익스프레션은 위의 두 기능이 합쳐진 기능입니다. 매핑할 소스 객체의 값이 널일 경우 디폴트 익스프레션에 정의한 커스텀된 값이 들어갑니다. 클래스명 상단에 매퍼 어노테이션에 임포트 속성을 추가했는데요. 익스프레션에 이넘 혹은 타 클래스를 넣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현체입니다. 디폴트 밸류와 디폴트 익스프레션은 if, else문이 추가되어 있는 모습이고 익스프레션은 정의한 메소드를 사용하여 매핑해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맵스트럭트의 꽃 중 하나인 커스텀 매핑입니다. 디스카운티드 프라이스에 1000원이 할인된 가격을 리턴하는 메소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네임드 어노테이션에 선언된 디스카운트 1000 메소드는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qualified by name에 매핑되어 구현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디스카운티드 프라이스에 해당 메소드가 작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오는 기능들은 실사용하시기에 각 개발자의 취향을 탈 수 있는 또는 팀 내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질 만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포 매핑, 애프터 매핑입니다. 코드와 함께 확인하시죠. 이 어노테이션들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매핑 전후에 배치되어 매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 매핑으로는 매핑하기 까다로운 부분이나 매핑이 선행 또는 후행되어야 할 때 사용합니다. 이 어노테이션은 파라미터가 동일한 메소드를 확인하여 구현체에 배치시켜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 생성 매핑 전후에 배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매핑 타겟입니다. 웹스트럭트는 단순 복사를 위한 매핑뿐 아니라 데이터 수정 또한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데요. 타겟으로 지정한 객체에 소스 객체의 값을 넣어 수정해 주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구현체를 보시면 뉴북에 올드북의 데이터를 넣어 수정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핑 타겟은 비포, 애프터 매핑과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올드북의 가격이 10,000원 이하라면 뉴북에 저렴한 책이라는 이름을 넣어주는 메소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매핑 후 처리로 데이터 수정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비포, 애프터 매핑과 매핑 타겟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단순 매핑과 비즈니스 코드가 들어간 매핑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소스 객체와 매핑할 타겟 객체, 단순한 매핑이라면 문제없겠지만 매핑 시 비즈니스 니즈가 들어가게 되면 매퍼에 두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서비스로 빼는 게 맞는가 하는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엔카에서는 이 부분은 팀 내에서 도메인 지식을 바탕으로 의사결정하여 분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은 서비스로 가야 하고 어떤 부분은 매퍼로 가야 하는지 잘 토론하셔서 안정적인 서버를 개발하시는데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엔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웹스트럭트 기능에 대해 예제와 함께 공유드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웹스트럭트 가이드 문서를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웹스트럭트에 대한 공유를 했던 엔카.com 백엔드 4팀 김동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엔카에 타세요.